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한 행동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에너지 큐쌤 고범규입니다. 오늘은 탈원전 정책 이대로 지속이 되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거나 없애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가는 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말고 원전 해체 시장에 집중을 해라. 원전 해체 시장에 먹을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 하면은 먼저 원전 수출 시장을 한번 짚어볼게요. 원전 한 기 건설하는데 약 5조 3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 부문 고용 창출 인원수는 약 3천여 명의 서비스 금액이 1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정비 부분에서 고용 창출 인원이 약 5천여 명 정도가 되고 서비스 금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 고용 창출 인원이 약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서비스 금액은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 고용 창출 인원도 1,380명 정도의 54조 4천억 원 정도가 돼요. 60년간. 그래서 원전 건설 시장에 우리가 접근 가능한 원전 건설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95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에 해체 시장은요. 해체 시장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규모가 연평균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전 해체 작업의 대부분은 사실 단순 노임이거든요.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비율을 드리자면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과 폐차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 제조업 쪽이 더 돈이 되죠. 폐차하는 것보다. 마찬가지 이치로 원전을 해체하는 것보다 당연히 원전을 건설해서 수출하는 쪽이 훨씬 더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태양광 산업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OCI, 이 기업은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원료인데 사실 OCI가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중에서 전 세계 3위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결국에는 국내 시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웅진에너지, 여기는 인국과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미 망했어요. 거기다 그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한화솔루션 역시 국내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보조금은 수조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산업이 활발해야 고용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붕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패널을 수입해다가 설치하는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뭡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도 죽이고 재생에너지 산업도 죽이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1차적으로는 두산중공업과 그 협력업체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아마 그 피해를 가장 1차적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배다로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과거에 한국중공업이라는 이름의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원자력 발전 관련 설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상당히 큰 기업이었어요. 배다로 씨는 1953년 10월 14일에 경남 김해시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981년 1월에 한국중공업, 현재의 두산중공업에 입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2002년 교섭위원이 되었고 2002년 7월 23일 두산중공업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17일에 출소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회사에 의해서 재산과 임금 가압류 처분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 26일에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만 2003년 1월 9일에 분신하여 운명하였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자, 당시로 되돌아가면 2000년 12월 12일 당시 김대중 정부였죠. 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총 자산 규모 4조 원에 연 매출액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을 두산그룹이 3천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다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4조 원짜리 기업을 달랑 3천억 원에 인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인수 직후에 1124명에 대한 명예퇴직이 실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발했던 노조원들에 대해서 징계 및 해고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직원 수가 7,500여 명에서 약 6,300여 명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났었고 배다로 씨에 대한 구속 및 재산 가압류가 있었던 것이고 이걸 버티지 못한 베드로 씨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겁니다. 자, 명예퇴직과 해고 이게 사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해당되는 국가였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정해진 기간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우리보다 최소한 3배, 4배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주어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설비를 지어서 설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건설 단가가 비싼 게 아니라 원전 건설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이. 반면에 우리는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제 시간 동안에 원하는 설계한 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으로 내걸게 되면서 일단 두산중공업이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총 명예퇴직하는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현재 직원 수는 약 6,8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과 거의 비슷하죠. 이 상황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2017년도 두산중공업의 가동률이 100%에서 2018년도에는 82%, 2019년도에는 50%로 감소했어요. 수주 잔액 역시 매년마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이후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의 일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 공장들에서 일했던 수많은 가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다들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장을 떠나게 되거나 누군가는 파업 투쟁을 하다가 또 죽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요금의 상승은 제가
첫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그 여파를 가장 힘없는 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되었었던 에너지 복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도 감당 못하고 점점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의 10%, 20%를 넘어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멀쩡히 잘 돌아가던 기업도 죽이고 가정의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즉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즉시 중단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신한울 3, 4억이라도 짓고 그걸 기반으로 수출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